강의 잘 들으셨었죠? 이렇게 처음 느끼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알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단어로 우리 김진영 선생님이 표현했던 북맥,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늘 1년에 수도 없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봤는데 왜 우리는 북한을 하나도 알지 못하게 됐을까? 과거에 우리가 어느 교장 선생님이 앞에서 운시하듯이 이런 스타일은 앞으로는 아마 전혀 먹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요새 근래에 보면은 이제 제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저희 병원에서도 하는데 되게 특이하게 젊은 간호사, 젊은 의사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거부를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론 뭐 잘못된 정보가 일차적인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에 대한 결정, 그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가 아마 어느 계기가 되면 안 할 사람들은 아닌데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다가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강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뒷받침을 해주는, 우리가 늘 텔레비전에서 봐왔던 장면하고 오늘 보시는 장면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진청규 선생님의 저 영상이나 이런 거는, 사진이나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지 않았나? 아니었으면 다행인데 실제 그랬다면 그것부터 먼저 깨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가 진짜 통일을 원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그런 곳에 문제 제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진청규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통일TV 대표이사십니다. 현재 통일TV, 저도 이제 우리 진청규 선생님이 하는 북한 여행, 동력 여행에 가입을 했는데 올해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갈 수 있으면 제일 먼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서로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나머지 내용들 어떻게 북에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의미가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졌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진청규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진청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청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겨레 평화 포럼 32기, 저는 사실 한 3년쯤 전부터 우리 이경원 소장님하고 특별한 특수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 기수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이 강연장도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32기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하게 돼서 저는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좀 높이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7시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저녁 시간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학구열 이렇게 해서 정말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적어도 제 시간만큼만이라도 정말 잘 왔구나, 잘 했구나, 정말 우리 지도자 과정이 잘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제가 하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하여간 저는 시작할 때 이게 뭐 딱딱한 강의다, 우리 이천환 선생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강의다, 수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지난 시기, 그러니까 2017년 제가 사실 첫 광고 취재는 1992년도입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1992년도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고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쪽의 정무원, 연영묵 정무원 총리와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1992년도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첫 방북 취재를 했고요. 당시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로 수행 취재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바로 상징적인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청와대 출입 기자로 제가 한겨레 신문 기자로 또 수행 취재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부터가 이제 그 2017년 바로 10월 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취재 자격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최초의 언론인 방북 취재다. 최초를 뭐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고요, 전혀. 2010년 이후에 남쪽 기자 신문으로는 처음 들어가서 제가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2017년 10월부터 바로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 12월까지 총 18차례 방북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은 사진, 동영상이 사실 많이 이제 좀 알려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산 여기 통일 포럼에도 와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습부터 아까 저 말씀하신 김진양 이사님 바로 전 시간에 하셨죠? 그분 좀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제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앞서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디 가서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고, 특히 북쪽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 시각이 다릅니다. 극과 극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 시각도 그렇고 특히 북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이 좋다, 북이 나쁘다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북을 정확히 제대로 제가 이제 보고 와서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 배경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상당히 아주 천미스러운 부분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을 여러분들께 주입시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제 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의 주입시키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판단의 이제 기준을 도와드리는 오늘의 강의가 아니고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보기 어려워요. 사실 여행이다 뭐 이런 관광이다라고 하면 기본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경비가. 그러나 억만금이 있어도 수만 시간이 있어도 가볼 수 없는 것이 지구상에서 딱 한 곳입니다. 바로 북쪽 북한 땅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까지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만 북한 땅을, 북녘 땅을 가볼 수 없는 섬 아닌 섬에 이렇게 안타깝지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간 이런 그 여행기, 취재기 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한 9시까지, 뭐 8시 한 40분까지 해서 질문 한 20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2000년도 이게 6.15 공동선언의 상징적인 사진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제가 2017년 방북 취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북쪽 사람들한테. 진천규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여러분과 다르다면 이제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재외 국민, 해외 동포라는 말을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인데요. 미국이 아니라 영주권이 있는 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외 국민으로 이게 분류가 되면 해외 동포로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교류 협력법상에 방북할 때 북한을 갈 때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전화하거나 팩스를 주고받거나 회화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 방문을 하려고 하면 사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나서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 위반이 됩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해외 동포는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방북까지도 바쁘면 그냥 갔다 와서 사후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이면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이라고 그러면 신고할 필요도 없죠. 미국 국적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의 이런 신변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영주권자 해외 동포가 어림잡아서 한 3, 400만 됩니다. 물론 해외에 조선족 고려인가 한 750만 해외 동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포 한 3, 400만 되는데 그 중에 취재로는 제가 또 유일하게 다녀온 곳입니다. 사실 지난 해외 동포는 북쪽에서는 또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한다든지 교류 활동을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해외 동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북쪽을 못 가기 때문에 완전 철천지 이 봉쇄가 돼 있고 아주 뭐라 그러나요? 폐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여행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첫 번째로 못 가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 못 갑니다. 그것도 2017년 9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은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는 대통령 법률이 아니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못 가고요. 일본 국적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대한민국, 미국, 일본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못 가고요. 그 나머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북한의 비자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면. 그래서 우리만 이제 갇혀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사진으로 해서 제가 방북 취재 2017년 이렇게 이제 처음 방북 취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자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갔는데요.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이 우리가 북한하는 북쪽의 정식 국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듯이 북한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일 지도자 과정으로 하는 만치 요걸 조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요것부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제가 진천규인데 김천규, 이천규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북한이라고 그러면 북쪽에서는 상당히 기분을 나빠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방북 여행을 가든지 할 때 아마 교육을 미리 좀 할 텐데요. 국가교육은 아니더라도 북한이라는 말씀은 아주 질색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이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선이라고 부르면 또 어딘가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국가보안법 이런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했다가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이래서 아예 입에도 못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불러도 전혀 국가보안법도 위반 아니고 실정법 위반도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1996년도에 남북 교류가 이제 활성화, 소위 이제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합의되고 나서 언론인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활성화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맨날 북한 남한으로 할 거예요. 남한이 뭡니까? 남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훌륭한 국가 이름을 두고 북한 하니까 남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하려면 조선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왜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는데 왜 조선이라고 못 불러주느냐? 1992년도인가요? UN 동시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남북 동시가입을 했어요. 거기서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국호가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DPR 코리아입니다. DPRK. 저는 DPR 조선인 줄 알았는데 코리아를 쓰더라고요. 똑같이 코리아를 써요. 그래서 원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 운동을 하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시작할 때 조선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자 이제 통일TV 대표라고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셨는데요. 통일TV를 이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케이블 TV, 여러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나 인터넷이 아니고 여러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이 케이블 채널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2017년 10월 첫 방북 취재할 때에 북의 요청한 사항이 통일TV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의 정식 국호다라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그 평화통일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히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조선이라고, 우리 남조선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기 때문에 남조선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북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도 남조선이라고 씁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쓰잖아요. 우리가 조선이라고 안 쓰듯이. 어쨌든 이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목적지 평양, 이제 국경 통과 지점 평양 신의주 두만강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바로 합법적으로 북쪽을 들어갈 때, 조선을 들어갈 때, 북한을 들어갈 때 합법적인 세 곳입니다. 소위 체크포인트, 이미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평양을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갔을 때 국제 노선이 지난 시기에는 뭐 모스크바, 태국, 방콕, 베를린에서 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최근에는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중국의 베이징, 심양,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제 노선은 이렇게 세 편으로 단촐하고요. 저는 이제 심양에서 들어갑니다. 북경 베이징은 너무 복잡하고요. 우리 인천공항이 무척 복잡하듯이 김포공항은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양에서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갔고요. 신의주는 이제 기차를 타고 들어갈 때에 중국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 한 5분 넘어가면 신의주에서 국경 검사를 합니다. 신의주고요. 두만강은 저 라진 선봉지구, 저 러시아 훈춘에서 들어갈 때 육로, 버스, 자동차로 들어갈 때 이 세 곳이 조선, 북한을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제 나머지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을 하셨다든지 또 월북을 하셨다든지 몰래 밀탈북을 하실 때는 저 세 곳을 통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되고요. 이 비자는 이 별지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제 여권에는 제가 18번 방북 취재를 했는데 단 한 개의 이런 입국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간에는 이렇게 비자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비자는 그냥 여권에다 딱 붙여주잖아요. 미국도 그 전에 비자 있을 때는 붙여주는데 별지 비자로 해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조선 평양입니다. 자기네 국호와 도시, 우리 대한민국 인천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출국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합니다. 들어갈 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 첫 방북을 할 때 이런 기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평양 단동 평양. 매일 왕복 운행을 합니다. 매일. 평양역이 국제역입니다. 우리 서울역도, 우리 부산역, 목포역, 광명역, 대전역, 서울역도 분단 이전에 1945년 소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국제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0년 동안 이제 서반인 섬으로 갇혀 있어가지고 저 해봐야 파주 문산이지 않습니까? 열차가 저 해봐야 강릉까지 갈 수밖에, 제진역 갈 수밖에 없고, 지난 시기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국제역이었습니다. 우리 손기정 마라톤 베를린 올림픽 36 선수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셨다고 해요. 이준 열사께서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셨다고 한 달 이상. 70년, 100년 뒤에 사는 우리들은 기차를 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열차 타고 유라시아, 유럽 가자 이런 운동 단체마다 한 서너 개 단체가 되고요. 멀지 않은 시기에 적어도 우리 자식 때만큼만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자식도 많이 컸으니까요. 제때 조만간에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단독 지금 이 시간에도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팬데믹으로 특수 상황이고, 코로나 이전에 평양 단동 평양을 매일 왕복 운행하고 북경까지 베이징까지는 주 4회 왕복 운행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양 모스크바 평양을
월 6회 운항을 합니다. 월 6회. 좀 깜짝 놀랐어요. 평양에서 기차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시베리아 편단 쭉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고속철도는 아주 재래식 열차입니다. 14박 15일이 걸리더라고요. 이 시간표가 제가 마음에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시간표입니다. 평양 두만강 모스크바, 평양 베이징 이 시간표 쭉 해서 제가 5장 가져와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 여행 계획이라도 삼을 수 있게. 네, 그래서 하여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또 합의했지 않습니까? 철도 연결하자고. 남과 북만 합의하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미국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휴전선 DMZ 해가지고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도 판문점을 못 가는 걸 보고 저는 아주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부 장관조차도 판문점을 가려면 미군 사령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허가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권국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일인데요. 어찌됐든 뭐 제가 그것을 오늘 쟁점화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주 이런 게 무슨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제3계 백주 대낮에 북한 땅도 아니고 판문점을 가는데 어쨌든 이럴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평화통일학교도 열고 해서 통일운동을 벌여서 좀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거 뭐 다음 기회에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평양 단동 평양에서 저는 2017년 10월과 11월 그리고 2019년 3차례에 걸쳐서 열차 취재를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바로 2017년 10월 6일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은 다 기억하잖아요. 생생합니다. 기차를 타고 들어가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기차를 탔을 때는 이제 한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거리는 230km인데 워낙 이제 다 아시잖아요.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낙후도 있고 노관이 좀 저기에서 시속 50km를 넘기지 못합니다. 북한 땅에 조선 땅의 철길은 재래식 철길은 그것이 뭐 현실입니다.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좋은 걸 좋다고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좋은 걸 나쁘다고 그래야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라 국가보안법도 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주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항공입니다. 심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양, 북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심양에서 주 4회 월수목토 주 4회 평양, 심양, 심양, 평양 왕복 운항을 합니다. 우리만 못 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 영국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국, 일본 사람 빼놓고는 그 어느 나라 사람도 다 자유롭게 비자만 받으면 북한 여행을 하고 북한 사업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심양 국제공항인데요. A, B, C, D는 카운터는 국내선입니다. 심양. 그리고 E, F 카운터가 이제 국제선 카운터인데요. 매주 월수목토는 이 카운터에서 12시부터 카운터가 열립니다. 평양에 고려항공을 이제 체크인 하려고 JS156편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것을 매번 방콕 때마다 한 18차례네요. 저는 3차례, 15차례 정확히 15차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들고 날 때 거의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2017년도는 상당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거의 꽉 막혀 있고 코로나같이 꽉 막혀 있을 시기에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평창 올림픽이 되고 바로 4월 또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한미 북미 회담도 하고 또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물밀듯이 아주 그런 분위기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그 이전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바글바글 됩니다. 바글바글 되고 바로 이 카운터 바로 뒤 F 카운터에서는 매일 인천, 심양 인천을 매일 왕복 운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중국 땅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인천행 비행기표 사면 인천행 와서 대한민국 관광하고 사업하고 다닐 수 있고
평양에 비행기표 사면 여기서 평양 가서 금강산도 가고 묘양산도 가고 관광도 하고 자유롭게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중국 그 세 나라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평양에서 이제 호텔에서 밥 먹고 체크아웃하고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낮에 커피 한잔 하고 11시 50분 비행기 타고 중국에 신양공항에 도착해서 점심 간단히 또 거기서 먹고 바로 4시 반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평양에서 아침에 출발을 해서 중국으로 비행 돌아와도 그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서해 직항으로 한다 그러면 평양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1시간도 안 걸리죠. 어쨌든 그렇지 않고 중국을 돌아와도 아침 평양에서 먹고 점심 중국에서 먹고 저녁을 저희 집에서 먹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우리는 70년 동안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죠. 이제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고 한 2시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기차에서 본 풍경 또 올 때의 풍경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요런 것들이 한 10개에서 한 20가지가 됩니다. 2시간씩 제가 할 분량이.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께는 제 첫 시작이니까 처음만 보여드리고 또 기회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려항공 기내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18년 한참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18년 처음이니까. 이때 고려항공이 이때 18년만 하더라도 바글바글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의 한 70%가 이 인원 편성을 보면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도 뭐 보통 2주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간다 하면 오늘부터 2주 후에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달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다닙니다. 고려항공 보통 보면 한 70%가 중국 사람들이고요. 아주 싹쓸이를 하다시피 합니다. 2018년, 19년 보면.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이제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 10%에서 한 절반, 5% 정도가 이제 북쪽 사람들. 아직 북쪽은 개별 해외 여행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무역 일꾼이라든지 이런 해외 노동자라든지 해외 일하러 취업으로 나간다든지 외교 일꾼이라든지 이런 공무적으로 국가에서 승인받은 사람. 우리도 저 해외 자유화된 게 제가 19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신혼여행도 사실 제일 멀다고 하는 제주도 간 세대입니다. 저보다 좀 앞세대는 이제 부산 동네 온천 이렇게 설악산 그리고 그보다 또 앞세대는 온양온천 이렇게 다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런 기회에서 했고요. 바글바글 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명색이 국제선이니까 이제 기내식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햄버거 주고요. 또 어느 북경선인가 블라디보스톡선에는 김밥도 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햄버거만 받아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방북 취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대면 강연도 제가 올 들어서 2번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한번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요 손바닥만 하고를 보고 해서 진짜 강연 같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아주 대면 강연에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시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새로운데요. 지난 시기, 코로나 이전까지는 제가 방북, 북쪽에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막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평균 연령 60대, 70대까지도 저 미주 평통에서 저 강원도 홍천 지역 가니까 그 회원들의 거의 평균 연령이 65세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층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저 강원도 횡성의 초등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초등학생이 이제 한
6학년들 뭐 한 50명 모아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진을 딱 보고 남학생 앉아 있는 녀석이 저 햄버거 맛대가리 없지요 딱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정말 용감하고 씩씩하구나. 그래서 자기 뭐 숨김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 학생? 그러니까 저 북한 거니까 맛이 없다고. 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 우리 6학년 한두 살 됐을 때네 10살 남짓된 초등학생도 북한하면 김신영 선생 아까 이철환 대표님 얘기했잖아요. 북한하면 모질이 찌질이 궁상에다가 못 먹고 못 살고 남동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정확히 알아야죠. 무조건 나쁘다고만 아는 것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정확히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 이 아이조차도 어디서 봤든지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왜? 긍정적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눈으로 봐고 확인을 해야 참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텐데.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국방법법 위반 아니야? 북한 찬양한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억눌려 있으니까. 바로 보니까 제가 김태형 선생이 그 분단 트라우마 해가지고 10강에 있는데 그분 말씀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주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뼛속까지 느끼실 겁니다. 아주 그 교과 과정이 이경원 선생이 아주 잘 집어넣으셨어요. 김태형 선생님. 훌륭한 분들 다 넣으셨더라고요. 김누리 교수님, 다 장창준 선생, 김진양 선생, 어쨌든 여러분들 아주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진. 저까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최고의 그분들 이 북관계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경원 집행위원장님, 상임 대표님 다 해서 아주 정말 최고의 강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역할을 이제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북에 대해서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초등학생이니까 정말 순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 북한 거라고 모두가 맛없지가 않다. 물론 맛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하냐? 먹기도 전에 맛을 없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편견이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 맛은 먹어봐야 알죠. 어떻게 먹기 전에 맛이 있다 없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시켰는데요. 모든 게 나쁘지 않다. 물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나 좋은 것도 있다. 물론 맛없을 수도 있지만 맛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서 이렇게 까뒤집어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북쪽에는, 북한에는, 조선에는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없습니다. 버거킹이 없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없다는 것이죠. 한 달, 1년이 돼도 썩지 않는 그 냉동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석입니다. 소고기, 다진 소고기 해가지고 소고기 패티. 전 맛있게 먹었어요. 최소한 그날 한 거거든요. 그날 아침에 한 것입니다. 평양에서 싣고 와가지고 갈 때, 또 올 때도 먹고 갈 때도 그거 그대로 먹습니다. 늦어도 그날, 그 전날 밤에 했겠죠. 비행기 실으려고.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북의 음식이 맛있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행기 타고 압록강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조중국경, 중조국경, 조중국경이라고 하죠. 조선, 중국. 이 오른쪽이 단동이고요. 요 왼쪽이 신의주, 시가지고 이제 농촌, 매강입니다. 이 압록강입니다. 여기가 단동 가는 국제열차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북경에서 올 때 북경에서도 있지만 단동에서 제가 기차 타고 들어요. 이 압록강 천역입니다. 신의주 역입니다. 다 보이죠. 이 섬이 위화도입니다. 위화도. 고려말 이성계장군이 이 회군한. 그래서 압록강, 우리는 좀 아리원한 압록강을 건너가죠. 비행기 타고 평양 국제 비행장에 내리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바로 이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진 사진 같지 않은 사진인데 도착, 출구, 입국, 수속 전부 오른쪽으로 가시겠죠, 여러분. 물론 사람 따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서는 없을 거예요. VIP가 아니니까 오른쪽으로 다 가실 때 제가 이제 2017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오이사 조치 이후에 최초의 대한민국 언론인이다 해가지고 JTBC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 손석희 당시 앵커의 생방송 인터뷰 한 10여 분 했습니다.
거기서 손석희 앵커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 기자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개인적으로 17년 만에 방북 취재를 했는데 북한에서 가장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자동차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2000년보다 17년 저는 이제 눈으로 표피적으로밖에 물리적으로밖에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자동차 택시 그때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제가 택시 사진을 좀 일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이 변화된 것이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저들 말로 손전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북한 사람들, 조선 사람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1959년생 62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발휘공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북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 뿔 달린 도깨비, 그것도 뿔 달린 도깨비. 그 저보다 조금 이제 밑에 세, 좀 아래 세대에는 이제 뭐 또리 장군 시대는 늑대 승냥이었다며요, 짐승. 응? 또리 장군 만화영화에 땅굴에서 막 나올 때 저도 찾아봤어요. 막 늑대 승냥이가 나와서 막 물리치는데 북한 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기. 북한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한. 그래서 심지어 그런 아주 분단 교착화 시대의 그런 교육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통일 지도자 과정을 하는 우리 안산 포럼에서만큼만이라도 좀 정확히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좋았던 것이 뭐냐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합니다. 우리 70년 동안 분단돼가지고 모두가 다 새로 다른 체제, 다른 경제 체제 모두가 다르게 살아왔지만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 처음 봐서 제가 어떻게 쉽게 뭐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20-30분 되면 이제 막 인사소개하고 말 하잖아요. 북쪽 사람 한 처음은 좀 그렇더라도 하면 정말 말이 신기할 정도로 말이 잘 통합니다. 여러분 한번 관광 가든지 아마 북쪽 가보면 금방 느낄 겁니다. 우리는 진짜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고 뭐 5,000년, 8,000년 동안 같이 살았고 불과 70년, 불과가 아니죠. 지금 2세대가 이제 넘어가는데 최소 더 이상 넘어가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70년 흩어져 살아왔지만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 사투리도 있고 뭐 지금 이제 만나러 갑시다 뭐 모란봉 클럽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종편에서 이 북을 아주 반복적으로 보는 이런 아주 대표적으로 악질적인 방송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90%, 95%가 저는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통일에 한 걸음을 다가설 텐데 전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아주 그냥 그 악의적인 비난을 하고 하는 방송을 해서 저는 통일의 디딤돌은 그냥 통일의 걸림돌로 되는 아주 악질적인 방송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항을 해서 제가 통일 TV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 TV. 저는 북한을 찬양하자, 북한을 체제 선전을 하자고 아닙니다. 물론 국가보호법 위반 현행법이 있으니까요. 정확히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정확히 제대로 알자.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통해서 좋았고요. 두 번째가 좋았던 것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이. 아니 아까 초등학교 애들한테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18번 하면서 10번째쯤 방북 취재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제가 이따가 질문 시간에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국제 비행장입니다. 뭐 순환 비행장이라고 아직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데도 많은데요. 평양 국제 비행장이 개건, 소위 보수 리모델링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사진도 다 떼있고요. 평양에. 평양 비행장, 인천 국제공항, 뭐 LA 국제공항, 일본 나리다 공항 규모나 시설은 다를지언정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1층은 입국, 2층 내지 3층은 출국장입니다. 그리고 입국장에서 첫 번째가 쿼런틴, 검역, 두 번째가 이미그레이션, 입국 수속, 세 번째가 커스텀, 세관입니다. 그래서 CIQ라고 그러죠. 야칭.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있는데 어쨌든 북쪽에서는 서류를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나 기차를 타고 들어갈 때나 3장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검진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설사하냐, 기침하냐, 두통이 있냐, 뭐 이런 문진표 같은 거 하고 다 아니라고 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이 입국 심사표,
쓰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관 검사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입국 국경 검사원입니다. 군복을 입었죠. 군인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출입국 요원이에요. 법무부. 여기서 말 국경 검사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이제 합니다. 저도 가는데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뭐 아주 자주는 처음은 아니겠지만 자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시킵니다. 저 국경 검사원이. 진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번에 취재로 왔습니다. 어딜 취재를 하십니까? 뭐 이번에는 뭐 금강산하고 원산 일대 해서 뭐 강원도 이쪽 취재를 합니다. 또 혹은 뭐 개성해서 뭐 판문점하고 뭐 이렇게 성균관 개성 인삼 취재를 왔습니다. 또 어느 때뭐 묘향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그러시군요. 언제까지 계십니까? 아까 보셨지만 저는 주로 2주 동안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뭐 경기도 그렇고 뭐 왔다 갔다 해서 보통 한 2주 정도. 그래서 들고 나는데 한 이틀씩 한 순수 취재 일정은 한 열흘 정도 해서 이렇게 다니는 일정입니다. 한 2주 정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진 선생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영주권이기 때문에 미국을 1년에 한 2차례 이상은 들어가서 소위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한 번 들어갔다 왔고요. 이제 한 6월쯤부터 한 번 갔다 와야 돼. 갈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왜? 제가 영어를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하는 정도인데 저는 이제 북한 다녀오고 막 하니까 지네 나라 시민권자는 북한 여행 금지를 했어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은 아니지만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또 괜히 북한 각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아는가 하는 그럴 때에 제가 제 의사 표현을 제가 100% 제 생각을 그대로 미국 사람한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면 될 텐데 너무 많이 왜 북한을 갔냐, 뭐 어떻게 됐냐 막 시시콜콜 물어보면 제가 제 이야기를 100% 영어로 못할 걸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들한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미국 갈 때 걱정이 될 거예요. 보면 어떤 초등학생이 너 왜 왔냐 했을 때 학교 가려고 왔더니 이 비자가 아니고 유학생 비자가 아니에요. 관광 비자인데 비자법 위반이라고 돌려보낸 적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왔는데 왜 왔냐? 나 딸네 집에 일하러 왔다고. 딸이 해상권 하는데 가게도 봐줘야 되니까 일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워킹 비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또 돌려보낸 예가 만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가끔 군기 잡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마 영어 선생님도 불안할 거예요. 자꾸 따져보고 하면. 평양 갈 때, 북한 갈 때, 조선 갈 때 하나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 물어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내가 내 생각을 100%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평양 통화 중에 이 휴대폰, 스마트폰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우리도 여성분 많은데 여러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 대한민국 관광객, 중국 관광객, 일본은 뭐 가지도 못하고 조선 여자, 북한 여성입니다. 근데 금강산 갔을 때 2018년도 10월에 저 말고는 전부 북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휴대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가. 저 선글라스니 막 이렇게 옷 입은 표정. 여러분들 느끼시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일행들.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이 휴대폰 사진을 좀 여러 장 보여드릴 겁니다. 저게 더 정확히 보이네요, 저쪽이. 보시죠. 저는 이때 사실 제가 2017년 10월에 첫 방콕 갔을 때요. 여기 이제 광복지구 사업중심이라고 이제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규모는 뭐 상당히 적지만 그런 식의 식품 코너입니다. 1층에. 여기서 한 저 정도 거리에 사실. 저 여자는 저 사진 찍는 줄 몰라요. 제가 좀 망원 렌즈를 찍었는데 말이 들리죠. 야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해라, 크게. 저 우리말이니까 다 들리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 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4년 전에 2017년도에 주로 2018년에 휴대폰이 저는 신기했으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게 말이야 뭐 감시하고 통제하고 뭐 전화나 제대로 못하고 휴대폰이라고 뭐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이게 어딘 줄 알겠어요, 여러분. 한대 앞이라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합니다. 저 지방 갈 때마다.
부산역 앞인지, 저 어디 목포항 앞인지, 저 안산, 제가 한대 앞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경원 위원장님 차 타고 갔는데, 한대 앞인지, 2019년 4월에 제가 알았죠. 기억을 해요. 제가 평양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나온 이 젊은이가 공연장에서 다 이게 무음으로 해놔야 되잖아. 이 여러분 막 들어와 있잖아요. 막 전화하는 거야. 나 뭐 어디로 왔다. 말은 잘 안 들렸어요, 사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휴대폰 가끔 다 달라요. 들은 사람들보다. 모란봉 공원의 을밀대 앞입니다. 다 이제 을밀대 부병도 그 모란봉의 을밀대입니다. 이분이 나한테 찍어주는 거예요. 이 아빠, 엄마, 저 학생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쯤 된 아이들 그렇게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저 손주 녀석 찍어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말하니까 야 영수야 할아버지 봐라 할아버지 이러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하고 저 사람이 저 아빠 요 아들이에요. 요 할머니고 저 작은 할아버지쯤 될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 이렇게.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서. 이것도 제 책에도 썼는데요. 이게 2018년 제가 8월 여름에 이제 평양의 시간을 서울의 시간과 함께하다가 책 소개도 해주셨는데, 뭐 제가 4차례 방콕 취재를 사진 위주로 해서 했는데요. 이거 바로 대동강에 이제 대동강 무지개호 한 500명, 600명 타는 유람선이 동시에 이제 운항을 합니다. 점심 저녁. 여러분들 이제 북녘 여행단을 가면 아마 그 유람선에서도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저녁 때 한번 할 생각에 이제 코스를 잡는다. 평양의 야경을 보면서 한 2시간 식사도 하고 바로 식사 마치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꼭 저녁 식사하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북한 식당 가보면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부 이런 배지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이제 뭐 김정일, 김일성, 초상휘상을 모셨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배지 일명. 저 배지가 아니면 뭐 어딘 줄 알겠어요. 저 뭐 꼬다리도 있고 무슨 캐릭터도 있고 뭐 이렇게 쟤네들 하나씩 들고 이렇게 일상으로 있어서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봤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어느 역 앞인데요. 역 앞에 저 나이 드신 분이 저보다 그때 폴더폰이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저 찾아봤어요, 제가 폴더폰. 저것도 있더라. 뭐 어디 갔다 왔는지 이런 가방도 들고 뭐 사람들 이제 소위 이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백가를 보시라.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게 아까 그 평양극장 공연장에서 나올 때 제가 찍은 거예요. 어느 순간 찍었는데 보니까 죄다 저 손에 든 거 휴대폰 스마트폰 보세요. 이 가운데 분은 이거 통화하고 나오죠. 뭐 하나 들었죠. 뭐 이 사람들 여기 휴대폰 들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뭐 저 재미도 없고 기자니까 여러분들 저 휴대폰 들은 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한번 찍읍시다. 요새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다 가버리죠.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20년 전에 제가 남북 고위급회담 할 때 그때의 평양 그 고려 호텔에 보면 호텔만 나서면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말이야 남조선 기자들 말이야 왜 미군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때 다 조직을 한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 20년 전 그때는 서로 간에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제가 그 영화 극장 공연장 나올 때 찍은 모습입니다. 2019년 4월 동축전 때입니다. 이거는 금강산이에요. 그날이에요, 사실. 제 첫 번째 그 여성. 그게 비 오는 날이라 외국인은 입산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강산에. 정부에서. 왜? 저 러시아, 중국 외국인이 와가지고 금강산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괜히 돌에 미끄러져 뭐 다리라도 분질러주면 막 헬리콥터 뛰고 막 요란 떨어지잖아요. 병원에 보내고 막 뭐 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 뭐 다리 부러져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은 입산 금지를 시켰어요. 저도 외지인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신분이잖아요. 특수하게. 이때 아니면 이날 아니면 저는 또 다른 일정으로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마침 이제 종일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마침 그때 상팔당 찍을 때는 막 안개가 끼었다가 또 싹 거치고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을 또 찍을 수가 있었죠. 비를 쫄딱맞게 했지만 이게 이제 구룡폭포 앞입니다. 외동강. 이거 보세요. 사진 이렇게 딱 각 잡고 찍잖아요. 이 머리가 생주머리가 됐잖아요.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상으로
우리 설악산 가서 이렇게 찍듯이 그 사람들 금강산 관광하면서 찍는 겁니다. 많이 본 모습 아닐까요? 얘가 아주 시뻘건 단풍이에요. 이 배경으로 해서 쫙 자기 셀카 찍는 그 여성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셀카고 북쪽의 유튜브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메일에서 보지만은 북쪽에 중국도 유튜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어찌됐든 여기는 구룡폭포입니다. 뭐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말은 다 들립니다. 똑같이 주절주절대면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 카트도 저도 자세히 보니까 찍을 때 사실 몰랐는데 이 친구는 금강산 해설사예요. 20대 초반 해설사.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찰지게 잘하죠. 요 마이크 들고 이 손님과 이거 휴대폰 사진 찍어주는 거고요. 이분은 사진 찍는 거 보는 겁니다. 휴대폰 봐보세요. 그죠? 그래서 한 파트에 다 이렇게 일상.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디 가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북쪽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진 다 남기고 자기 사진만 보고 이런 모습들. 여기 이제 개성인민공원이라고 평양 시내 개선문 옆에 있는데요. 이 청춘 남녀예요. 어디서 봐도 젊은 남녀잖아요.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서로 사진 뭘 찍었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 사진 내가 잘 찍었냐, 지가 잘 찍었냐, 뭐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선인민공원도 제 관광 코스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오후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퇴근하고 뭐 학생들 일정 파하고도 오라고 야간 개장을 하는 곳입니다. 자이드로 뭐이 백은혜, 이 바이킹 이런 놀이기구에서 뭐 막 소리 막 나는 이런 평양의 요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입니다. 바로 정문인데요. 개선인민공원, 청년공원. 이거 보세요. 젊은 애들, 대학생이나 뭐 됐지만 쫙 들고 뭐 이렇게 딱 사진 찍는 거 보세요. 밤에 이렇게 놀러 와서 스마트폰, 휴대폰이 일상이다. 계속 나오는데 고려항공의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이 한 곳에 제가 이제 소위 제어 확인하러 내가 이제 갔다가 몇 월 며칠 날 이제 다시 이제 시명으로 나가는데 제어 확인하러 갔을 때 바로 이 노트북으로 이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자기 사물을 보는 우리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어디 안산지점 같은 형국입니다. 고려항공, 평양에 여기 창바로 거리인데 어디 가까운 데 가도 되나?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바로 다음번가 그 옆인데 소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얘 엄마가 저를 등 보이는 분이에요. 자기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 퇴근하면 같이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너 누구냐, 왜 왔냐 하니까 소학교 3학년인데 엄마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봤어요. 네 거 자기 건 아니고 엄마 휴대폰 충전할 때에 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저 엄마 친구가 그래도 저 동료 아들 왔다고 요 앞에 가게 가서 음료수 사다 준 겁니다. 제가 봤으니까 알고 먹구나. 이런 모습을 저는 조금 색다른 여러분들 직장에 이렇게 자식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 저는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조금 새로운 모습이라 또 이렇게 또 마침 휴대폰도 있고 해서 한장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걸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노트북에다 이렇게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상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뭐 PC로는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상상 속에 있는데 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려호텔 앞에서 길 건너서 별무리 찻집이라고 서양 음식, 서양 요리 전문입니다. 햄버거, 수제 햄버거죠, 물론. 햄버거, 스파게티, 파스타, 스위스 뽕듀까지 심지어. 뽕듀까지 스위스 전통 음식입니다. 그 주방에 한 대여섯 명이 있는데 요 20대 초중반 아이들 이렇게 주방 조리사들이 있는데 제가 취재 카메라 기자들 카메라 감독하고 이렇게 인터뷰 시키고 있는데 자기 동료들 이렇게 막 취재하는 것을 사진 동영상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걸 제가 한 장 찍은 거예요. 요 상황 이해하시겠죠? 이게 코로나 뭐 그때 전혀 관계 없을 때 주방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제가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위생이 철저하게 한답니다. 제가 옥류관 주방을 처음 가봤다, 이 기자로는 처음 들어갔다 뭐 이런 말도 듣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총 지배인한테 왜 옥류관 주방을 개방이라고 취재를 하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육수의 비밀을 새나갈까봐 다 그냥 그냥 저기 올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균,
위생 상태 때문에 막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옥류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그릇 봉사를 한다고 하죠. 1만 명이나 옵니까? 그러니까 1만 명은 아니고요. 뭐 한 5, 6천 명. 한 사람이 2그릇 잡수는 분들도 있대요. 남자고 여자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2그릇. 그래서 보통 1만 기, 그릇 기자 1만 기 소화를 하는데 보통 한 5, 6천 명 매일 이렇게 봉사를 한다 소리인데 거기에 과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균이나 오르고 그래서 한번 확 그냥 이렇게 전염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위생 상태를 아주 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방 시설은. 옥류관도 육수의 비밀 때문이 아니고 이런 위생 상태. 아주 주방 들어가 보면 상당히 제가 음식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통일 TV에서 JTBC와 협약해가지고 서울 평양 두 도시 이야기, 개성 수원, 원산 속초 이렇게 해서 6편을 했는데 혹시 못 보셨으면 그걸 보시면 상당히 통일 TV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평양국제비행장 2층 출국장에서 와이파이가 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제 면세점에서 술도 한 병 사고 담배도 한 보루 사서 이렇게 선물로 하고 하는 북평양국제비행장 2층 출국장의 커피숍 앞입니다. 여기서 제 책에 썼는데 아까 대동강호의 이제 무지개호입니다. 무지개호 이제 낮에 적각되어 있는데 그 옆에 소위 우리를 지금 이제 둔치 고수문지 둔치를 이제 가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청춘 남녀잖아요. 팔짱 끼고 이렇게 뭐 재달거리면서 오는데 제가 사진 찍으니까 제 앞을 지나갈 때 이 여성분이 문자 보는 척하면서 좀 개면적인 모습으로 이제 제 앞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 표정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아, 당신 말이야, 우리 사진 왜 찍어요? 뭐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제가 이제 몇 명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안내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 저거 누가 찍는가 보다 하면서 기분 나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뭐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고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이 북쪽에 가면, 북한에서는,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이 장유 유서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유교적, 오히려 더, 우리 대한민국보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요 사진 앞으로 얘기인데, 제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가서 보면 보통 1층에는 이제 대중 식사하고 2층은 연회장 같은 곳입니다. 2층에서 막 쿵쾅쿵쾅 막 노랫소리도 나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결혼식 피로연 아니면 환갑잔치상입니다. 환갑잔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환갑이라고 여기서 환갑, 환자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이게 뭐 저는 뭐 유교적 남아있다고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문화의 차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환갑잔치 막 쫓아다녔거든요. 부모님도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순간 없어졌잖아요. 칠순도 안 하고 팔순도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런 자체를 안 하는. 이게 문화의 차이이긴 하지만 북에서는 어쨌든 아직 환갑잔치가 아주 성행하게 살아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죠. 부모님이 환갑됐는데 이 잔치 이렇게 차려주지 못하면 아주 우리말로 찌질이 바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하면 제 키워준 부모님 환갑상도 못 차려주냐고. 이게 아주 이제 편비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죠, 문화가. 거기는 아직 이게 살아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말이죠. 제가 어느 들어갈 때 이제 그 여학생, 이 젊은 여성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을 기회가 있어요. 듣는데 보니까 핵심이 자기 아파트 단지 나오는데 동네 할머니가 불러 세워가지고 1시간이나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그럼 내가 투덜투덜 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불러 세운 게 야, 우리야 너 네 집 딸이냐? 하면서 너 이렇게 젊은 처녀애가 이 치마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냐고. 우리는 그랬다가는 무슨 이런 할머니가 부르지도 못하죠. 이것도 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지가 1시간이 나오다 최소한 2, 30분은 붙잡혀가지고 할머니 푸사지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너 네 집 자식이나 좀 불러와 하면서 왜 뭐 인사를 안 했는지 뭐 어쩌는지 막 이렇게. 지금은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이제 문화의 차이긴 한데 이건 좀 나쁜 문화는 좋은 문화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젊은이들 잘못된 걸 부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해서 혼을 내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젊은 아이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제가 취재를 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좋다 나쁘다 보다 그렇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어제 아파트 단지인지 제가 저 북쪽에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디인지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조금 컸다고 쳐다도 안 보고 요 막내 녀석 보고 아무개 그냥 아주 이 젊은 엄마가 그냥 어쩔 줄 몰라면서 찍는 거예요. 여기 봐라 하면서 여러분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거 보기 전에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생각하시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코 이 휴대폰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저로 인해서 많이 알렸다고 생각하는데요. 2018년 가을 정기국회 때 지금의 한나라당 어느 분이 통일부 장관 그 예결위에서 인터넷 쳐보시면 기사가 나옵니다. 통일부 장관 지금 어디에 누가 보니까 북한의 휴대폰이 많이 돌아다니고 떠들고 다니는데 뭐 표현은 제가 좀 거칠지만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도대체 몇 달이나 됩니까? 라고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냥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2017년 말 현재 북쪽의 휴대폰이 580만 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8만 대든 뭐 580만 대 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북의 휴대폰 숫자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게. 누가 물어보지 않고 국회의원이 물어보지 않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라든지 그 북의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휴대폰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저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다면 정보기관이든 이 북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 능력 부족이죠. 그러니까 웬가 그냥 TV조선이니 뭐 조중동 이런 데서 그냥 못 나오고 못 입고 못 사는 걸 저는 아직도 외워요. 그냥 저 한 20-30년 전에 그 꽃제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7-8살 먹은 애가 신발도 없이 그냥 저 수채근육 죽어서 바쁘대기 주워 먹는 거 아직도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가? 아유, 북한은 저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통일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반통일 세력들의 저는 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아직도 멀었네. 왜 나도 먹기 사는데 왜 저 북한 놈들까지 왜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왜 전기도 없는데 왜 발전소를 지어줘야 돼? 이런 걸 부지구식간에 인식시켜가지고 통일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세력들의 저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지금을 보자. 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것들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통일 TV를 해서 또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지금 안산시민이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혈 이런 통일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 지금 뭐 한 30-40명 앉아서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온 국민들이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TV, 케이블 방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체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정확히 좀 알자. 30년 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이제 택시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 이게 이제 바로 제가 묵는 평양 호텔입니다. 1960년도에 지어졌다고 제1동포 분들이 많이 묵는 호텔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주로 고려 호텔, 뭐 양각도 국제 호텔, 뭐 보통강 호텔 주로 요 세 곳을 많이 묵습니다. 그리고 제1동포 분들은 이제 평양 호텔 그렇게 뭐 되고 안 되고는 아닌데요. 저도 고려 호텔을 묵을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비용이 조금 쌉니다. 싸기도 하고 저 중요한 게 인터넷이 잘 됩니다. 이 호텔이. 그래서 저는 거의 제가 거의 전용방이다시피 제가 뭐 6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빠르면 그걸 가니까 그 호텔의 직원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잘 다녀오셨습니까? 합니다. 우리 자기네 가족보다 더 자주 보니까 자기네 가족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가겠습니까? 뭐 휴가 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자주 보니까 어쨌든 그런 사이가 돼 있고요. 평양 호텔 앞에 여기가 평양 극장입니다. 저 공연장에 나온 거기에 그 택시들이 쭉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택시 어디 허허벌판 어디 뭐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있는 곳에 줄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우리 한대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했지만은 이 출퇴근 시간에는 아침 저녁에는 신호등도 몇 번 갖춰도 교통 체증까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평양 시내.
지난 시기는 이제 보면 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봤을 거예요. 예쁘장한 그 여성 교통 경찰이 이렇게 막 수시로를 막 했잖아요. 큰 김일성 광장 같은 데서도.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뭐 다 신호등이고요. 이 아침 저녁에 비 올 무렵이긴 하지만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 장에 택시가 3카트가 걸렸길래 제가 타고 다닌 차에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택시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옥류관,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앞에 그 큰 도로 말고 뭐 사이길, 이면 도로에 쭉 줄 서 있는 택시의 모습. 저 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류관에서 점심 먹고 이제 갈 사람들은 이제 택시 탈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겁니다. 한 대 앞에 줄 서 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얘기해요. 저는 이제 지방 갈 때 이제 주로 이제 강연 갈 때 택시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골목골목에 다뭐 솜사탕 뭐 있는데, 이게 평양 아파트 단지 일부에 어느 곳에 가장 일반적인 쓰레기통도 있고요. 관임회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하라 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또 했다고 하죠. 보면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건 누가 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저도 물어봤죠. 기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 물어봅니다. 저건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이제 주민센터, 뭐 이런 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북은 전부 개인 회사, 개인적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국가. 그게 사회주의죠. 국가 체제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있긴 하지만 그 회사가 개인 회사,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 어느 그 군부, 고려 택시도 있는데 고려 항공은 군대에 어디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또 어디는 어디 그 내각의 어느 부처에서 또 운영을 하고 사업성을 이제 띄워준 거죠. 뭐 지하자원 어디 무연타는 뭐 군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 내각에서 하고 뭐 인민봉사총국에서 하고 뭐 금강산 호텔은 어디서 관리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이 간이매대조차도 그게 어느 주민센터에서 하고 이 직원분들은 일하는 이제 일자리를 배정받는 거죠. 동네 분녀회에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하죠. 조금 나이 드신. 그러면 그 일자리를 맡은 거예요. 자기가 뭐 11시, 12시까지 이 장사해가지고 내 수입 챙기는 게 아니고 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경제체제만 알려고 해도 아마 수십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정치체제, 경제체제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어렵고 예민하고 충돌적이니까 그건 좀 놔두고 일상적인 것부터 좀 쉽게 접하자. 그리고 좀 관광도 하고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이것부터 하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고. 어려운 왜 거기 3대 세습이냐, 왜 사회주의 하느냐 이런 거 하면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경제 체제 거기는 왜 국가에서 하냐, 왜 자유롭게 왜 시장 경제하지 않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거기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긴 그대로 가고 그래서 저는 1국가 2체제 3정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통일이 되더라도 이 체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느 체제? 아니 우리가 북의 체제를 가기를 바라겠으면 아마 단 한 명도 안 바랄 거예요. 역지사지입니다. 북에서는 남의 체제를 하길 바라겠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체제로 와야지. 이건 여기 생각이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띄워놓자.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경제적 이득부터 취하자. 개성공단 같은 거 여러 데도 닫아버렸잖아요. 뭐 퍼주기다? 절대 김시영 선생님이 더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퍼온 것입니다. 퍼준 것이 아니고. 여기도 어디 보통강 3점인가에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여기도 손님이 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있는 곳에 택시가 있는 것은 저기 어디 손님 뭐 이건 저 카트로 해서 짐 실어주고 오는 저 종업원이에요. 판매원이. 여기도 모란봉 공원 앞에 택시 이렇게 줄 서 있네요. 여기는 노동신문 본사인데 여기가 해방산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뒤에도 대여섯 대 있는데 이렇게 쭉 택시가 이렇게 쭉 서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바로 이제 이 바로 또 세 장째 봅니다, 여러분. 이제 평양극장 앞에서 제가 하루 한날 1시에 한 5분 사이에 3장 찍어요. 제가 북에 가면 이제 1인 3명을 합니다. 사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또 맨마디 받아도 적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제일
청년이 전화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 입구 나올 때 저 입구에서 이제 6, 7명이 휴대폰 들고 나올 때 그 사진. 여기 택시 운전기사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평양국장에서 몇 시 되면 한 2,000명 관람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택시 손님들이 있겠거니 하고서 쫙 순식간에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 사람들 다 휴대폰 있잖아요. 찍을래 찍은 게 아니고 찍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택시가 모여드는 겁니다. 택시. 그래서 제가 택시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었겠습니다. 들은 분들 뭐 두 번째 들으면 다 아시겠는데 제가 그런 이해를 드리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 제가 택시 참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보면 댓글들 달고 지금 지난 시기 같았으면 좀 말도 못하죠. 오히려 전 서울에 도착도 못했을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가라 뭐 이랬을 거예요. 지난 시기에 실제로 그랬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제 지금은 댓글로 그대로 하면 저 북한 놈들 말이야 저쎄 빠지게 노동쳐서 월급 몇 푼이나 받는다고 저 재미동 포랍시고 불구죽죽한 놈이 가서 북한 체제 선전하고 다닌다고 택시 북한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고 외국인이나 특권층이나 타는 택시를 갖고 대중교통이라고 저거 설레발치고 다니 이따구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18번 가서 방북 취재를 하고 해왔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북에 대해서 비난하고 신랄해서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서 타보고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괜히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 말이죠. 북에서의 대중교통은 이제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이제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 철길이 있는 이 전기줄로 가는 궤도 전차, 그리고 무궤도 전차. 이제 버스인데 이 전선으로 해서 이제 연료를 해서 가는 무궤도 전차.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택시가 단연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 참관을 했습니다. 타봤습니다. 아까 모란봉공원 갈 때. 취재를 했어요. 기사 선생, 제가 외국의 특권층이나 타냐고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차마. 하루에 몇 명쯤 탑니까? 하니까 보통 40에서 50명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봉사. 서비스 업종이면 무조건 다 봉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또. 이것도 또 제가 얘기하면 한 5분 이상에 대해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들이 택시 탑니까? 이게 기가 막힌 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참 궁금하시죠? 누가 택시를 탑니까? 하니까 공화국에서는 말이죠. 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할 때 북쪽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공화국이라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비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영화 사랑의 미소가 나올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지 몰라도 공화국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조국과는 또 조금 그 조국과는 또 다르지만 조국, 조국.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말도 역시 많이 쓰고 조선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이 네 가지 말을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 북쪽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는 뭐 주로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죠.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히려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쪽 사람들은 공화국, 조국, 우리나라, 조선 이 북한이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에선 말이죠. 북한에선 말이죠. 지하철이나 버스는 정해진 정류소에서만 섭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들은 손님이 타서 골목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 타느냐 하니까 첫 번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목발을 짚어서 병원에서 다리가 불편한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을 많이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가 타기 불편한 사람들이 또 짐이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들, 시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버스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지하철 어디를 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택시 탄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 바쁜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왜 타십니까? 서울 사람, 한국 사람뿐이 아니고 미국 사람, LA 사람, 뉴욕 사람도 영국 사람도 그 네 가지 이유 말고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서 짐을 많이 들어서 길을 몰라서 빨리 가려고 택시 타는 거예요. 그죠?
북한 사람, 조선 사람도 똑같다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예.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만. 외국인 특권층만 타고 다니는 택시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25%에서 30% 많이는 40%까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르거든요. 아니 사실을 알아야죠.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디 30년 전, 40년 전 생각에 머물러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밥풀떼기 주워 먹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이 70년 동안 이 제재, 이 무지막지한 제재입니다. 사실은 제재로 들어가도 제가 1시간 이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제재를 어렵게 지금 돌파하고 나갔다는 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제재받았다면 아마 밀란 폭동이 일어나도 12번도 더 일어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견디고 있습니다. 동정하자면 이게 어렵다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택시 8시. 이 시골에도 더 많다. 이게 남포 갔을 텐데요. 저 신의주, 저 원산 이런 데 혹시 이 남포, 상이원 택시가 더 많습니다. 지방에는. 왜? 지하철은 사실 평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지하철 돼 있잖아요. 저 대구, 광주, 부산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이 없고 평양 말고는. 그리고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시골, 지방은 좀 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택시가 더 아주 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여기 택시가 끝나고 이제 밝게 뛰어노는 아이들 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이 춘천 MBC하고 남북 강원도 하면서 이 골목길 3국의 대한민국, 조선, 중국, 일본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북쪽을 담당해서 했는데 그때 취재한 것인데 여중생들이 줄넘기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셨겠죠. 저도 한 4, 5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여학생들 이 줄넘기 고무줄놀이 하는 놀이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게 북쪽 아이들 무릎치기라고 닭싸움 있잖아요. 닭싸움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 남성분들 거의 다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 애들은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놀고 있어요. 이게 좀 평양 제4초등학교 옷 갈라입고 편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선생님이 이제 팀별로 해서 마지막에 몇 명 사는 팀이 이제 이겼다고 하는 건데 저런 닭싸움 무릎치기 모습 참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북쪽에 가서 조선에 가서 북한에 가서 정말 이렇게 혼용을 합니다. 조선도 좀 자유롭게 하고 조선하고 또 이상하게 못 가고 북한이라고 가끔 섞었습니다. 이 기마전이요. 남자분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중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소위 때깔을 보세요. 애들. 안경 쓴 놈도 있고 뭐 언니분 애들 뭐 제가 취재 간다고 뭐 좋은 옷 입고 나와라. 뭐 그래 다 치자고요. 애들을 이렇게 노는 모습 참 아주 맑고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애들. 우리 반이가 다 알잖아요. 또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월화수목금토일 제사장에 정말 저는 오래간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소리가 저는 이게 한 50년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나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저 지덕체 보이죠? 위하여 배우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입니다. 북쪽의 유치원, 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는 제일 크게 써있는 게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김일성 중학교도 있고요. 유치원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제일 크게 써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배우자. 이게 아주 교육의 이 적입니다. 그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북의 또 이 독특한 이 체제이지요. 그리고 지덕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상당히 이거 이제 푸른하늘 은하수 뭐 있잖아요. 이렇게 여학생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손 잘하잖아요. 마치 동영상 다 있는데 요거 제가 이제 유치원 참관했을 때입니다. 제가 2019년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교육 시스템, 유치원부터 국의 교육 시스템, 12년 무상 의무 교육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게 이제 소학교, 그리고 이제 초급중학교, 그게 우리 중학교, 그리고 고급중학교, 우리의 고등학교. 이게 12년 무상 의무 교육이고요. 대학 교육이 이제 4년에서 6년, 뭐 건축이나 의사, 의대는 6년이고 보통 이제 4년. 그리고 이제 또 전문대학, 이제 기술전문대학 이런 데또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이렇게 교육 제도를 취재해서 내가 유치원을 갔을 때입니다. 유치원 갔을 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펭귄 복장을 입고 이렇게 앙증맞게 하는 모습을 제가 취재했어요. 여기도 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 거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이 모습. 요 카메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은. 거울에 비쳤네요. 제가 뭐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저희 이제 카메라 팀이 같이 함께 합니다. 동영상도 찍고 아이들 깜찍하게 이런 모습들.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저렇게 하죠. 제가 이제 취재를 뭐 굳이 불시간에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조직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안산에 어느 초등학교 간다고 그냥 카메라면 그냥 들어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안산의 교육청에 또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해서 그 학교 교장님 허가를 받고 선생님하고 해서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저 현대백화점 어디 신세계백화점 뭐 홈플러스 다 그 홍보실에 의해서 사진 찍 그냥 막 들어가서 사진 찍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게 다 룰입니다, 서로의. 북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아마 모월, 모일, 모시에 제비동포 통일TV 진천규 선생이 오니까 이제 여기 원장 선생, 또 선생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학생애들은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마 없는 옷 빌려 입고 이렇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중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청소가 아무래도 좀 덜 돼 있다면 조금 더 했다든지 이런 정도지 완전히 없는 걸 갖다 놓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디 장학사를 오신다고 그러고 막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초칠해가지고 저 아주 반질반질 그냥 미끄러 넘어질 정도로 막 유리창 닦고 막 청소하잖아요. 막 그런 비슷하지 없는 거 갖다 놓고 뭐 어느 분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 다 조작하고 다 이거 한다니까 다 갖다 놓고 뭐 이거 한 거다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걸 판단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 그걸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여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조잔디운동장에 애들 남녀 손잡고 이거 바람개비 하면서 어디 돌아오는 또 놀이하는 모습입니다. 유치원도 같은 유치원인데 유치원인데 낮은 반 높은 반이라는 표현합니다. 유치원 1학년 2학년이 아니고 유치원 낮은 반 높은 반인데 0세부터 5세가 타가소입니다. 타가소. 타가소는 이제 맡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난 애를 그래도 학교 보내기 전까지 내가 키우겠다면은 그냥 육아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로 여성이 하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타가소를 보내요. 0세부터 5세. 전부 국가입니다. 국영입니다. 동네에 있든지 직장이 단위에 있든지. 그리고 유치원은 낮은 반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6세, 7세 유치원 높은 반은 반드시 거기서부터 12년 무상 의무가 시작됩니다. 유치원 높은 반부터.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 1년 그리고 소학교가 우리의 초등학교가 5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에서 6년이죠. 사실 유치원 높은 반, 소학교 5년 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3년 4년 똑같아서 12년 무상 의무 교육이고요. 물론 북쪽에 교육이라고 들어간 것은 모두가 다 무상입니다. 다 국가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 그런 교육들은 전문대학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소리죠. 희망자 내지는 희망자죠. 희망자가 말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닌 모든 전 국민을 대학 교육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대학 진학률이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외 대학 진학률은 보통 25%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북은 다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소위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뭐 안산대학에서 뭐 100명 더 허가를 내달라 뭐 고려대학에서 더 달라 뭐 단국대학에서 더 달라 이게서 교육부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아예 미리미리 다 조정을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다 이게 계획 경제 계획 교육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낮은 반 아이들 처음 이제 학교 같은데 이제 단체 생활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물어봤어요. 얘네들은 최근 여기서 놀더라고. 제가 들어갈 때 보는데 나올 때도 또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쟤네들은 아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눈썰미가 좋은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진 선생님 잘 물어봤습니다. 쟤네들은 아직 교실에 앉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교실에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와서 계속 그러니까 맨날 며칠까지 놀게 한다는 거예요. 지쳐서 저 선생님 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놀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 우리말이니까 못 알아주죠.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꼭 앉히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너 앉아야 돼. 너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로 올바른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가법규 위반인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아주 깨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싫어하는 걸 안 치는데 저기는 너 그래 교실 들어가. 초등학교는 이제 어린애니까 유치원 낮은반이니까 그게 저는 올바른 교육이 아닌가 여러분들 판단. 그냥 지칠 때까지 또 밥 때 되면 밥 먹고 또 놀고 저 놀이터도 있고 저 그네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 그것만 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애들 지켜보는 선생님이. 그래서 지칠 때까지 저는 아주 새로운 걸 보고 배웠습니다. 요건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좀 아마 낮은 반일 거예요. 낮은 반에는 연필, 공책, 책이 없습니다. 그냥 교보제로 이런 거 장난감 무슨 뭐 이런 거가 있고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선생님이 노트북에다가 이런 전자칠판으로 하잖아요. 그죠? 보면 교실이 그냥 분필로 하는 칠판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전자칠판이 있고 그리고 지도, 조선반도 지도가 있고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 영정 사진이 있고 영상 사진이 있고 그게 유치원에 가나 초등학교 가나 중학교 가나 김일성 종합대학교 가나 원산 대학교 가나 똑같은 교실의 스타일입니다. 목적이. 국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좋든 싫든. 한번 보세요. 아이들 유치원의 교실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저 넥타이 맨 놈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좋은 옷 입힌 거 제가 봐도 그렇죠. 깨끗하고 그런 정도로 느꼈습니다. 저도. 없는 애들 갖다 놓치면 하는 거예요. 네, 이 지도 보고 복도에 있는 겁니다. 복도.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원산, 오히려 함흥, 나진, 청진은 없는데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전주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기 이 북쪽은 아예 거의 없잖아요. 그냥 먹칠을 해놓잖아요. 여기 다 표현합니다. 전라도. 초등학교, 소학교 4학년 수업 시간에, 지리 시간에 애들이 이 쪼박쪼박 해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야, 전라북도 밑에 어디지? 전라도 이게 어디더라? 어디 짝 맞추기 하는 거예요. 막. 이걸 다 배웁니다. 북쪽에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저 자강도가 어디지, 양강도가 어디지, 함경북도가 어디지, 요즘에 가르치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리 시간에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조선반도의 제일 동쪽 경상북도 울릉은 독도입니다. 초등학교 소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합니다. 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선반도의 제일 남쪽 제주도 밑에 말하겁니다. 제가 취재 다 했습니다. 거기서 호랑이, 대륙을 향한 조선범이라고 해요. 우리는 토끼로 배웠죠. 토끼. 일제시대 이 한반도 토끼다. 토깽이, 풀 뜯어먹는 토깽이. 조선법으로 형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뭐 다 이게 태백산맥, 뭐 백두대는 다 가르칩니다. 오대강, 한강, 낙동강도 가르치고요. 오대산, 지리산, 한라산 다 가르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했는데 아직 통일TV 채널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지상파에서 그걸 아직 받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갔을 때. 근데 선생님 취재를 했어요. 어느 나라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죠. 애들 말 안 들으면 벌도 세우고 꼬집기도 한다는데 애들 밥 안 먹는다고 막 유치원 애들 막 그렇게 한다는데 차마 그 얘기까지 못하고 조선에서, 북한에서, 공화국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취재를 했으니까 이 선생님 아이들이 뭘 합니까? 유치원 처음 와가지고 감화 교양을 합니다. 이 표현을 쓰죠. 언어를 잘 감화 교양을 합니다. 아이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코
누가 잘생겼니? 애기니까. 야, 너 아주 멋지게 생겼다. 그렇게 이쁘니? 애들 말을 잘 듣는.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감동시켜서 감화 교양을 한다고 합니다. 막 그냥 이게 저기 할 때, 야 이러지 마라. 이렇게 이쁜 애가 이렇게 하니, 예를 들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유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애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도 또 하면 제가 4번을 아주 그냥 질기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제 역할이 감화 교양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 계셔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불량 학생 막 이래가지고 우리 제적도 시키고 막 그러버리잖아요. 애들 버립니다. 누구 자식이에요? 다 귀한 집 자식인데. 저는 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막 그냥 때리고 선생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몽둥이에 불이 나도 몽둥이 맞고. 그건 뭐 일제잔잔한 치고 요즘에도 그러진 않겠지만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교양 감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선생님. 제가 보고 들은 대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마음도 예쁘고 이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네, 이제 여기 백화점 모습인데 8시 35분인가요? 이게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보죠. 북쪽에 백화점, 이런 평양에 이런 곳이 한 7, 8군데 있다고 그러고요. 뭐 도시마다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왜 또 말이야 평양에 좋은 백화점만 가서 우리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뭐로 특권층만 갑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북한의 평양의 대성백화점이라는 곳입니다. 1층에 즉석빵 코너입니다, 여러분. 냉장식품, 여기 과자 코너입니다. 우유 있고 뭐 이런 냉장식품 코너. 제 뒷모습 이렇게 찍었는데요. 2층에 여성 의류 코너인데요. 인하공사 35% 진행합니다. 2019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6월에 제가 방금 취재했을 때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또 자본주의 물론 뭐 자본주의의 일이지만 어쨌든 이게 다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배급의 이제 보조제 수단이기도 하고, 어쨌든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저도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이라 제가 한장 북입니다. 북 잘 달고 다니고 있잖아요. 부부지간인지 캠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피팅룸 옷 입어보는 칸입니다. 옷 입어보는 칸. 백화점에 여러분 이 택도 그냥 있잖아요. 이제 갈아입고 나와서 이제 보는 거 그죠? 이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렇잖아요. 갈아입고 나와서 야 이 옷 어떠냐? 이 모습입니다. 북쪽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배고파 굶어 죽을 사람들, 물론 30년 전에 있었겠죠. 아동복 코너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저 전자제품 코너인데요. 이거 여러분 그냥 사진 좀 제가 무슨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디오, 랑콤 어디서 밀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진열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경흥 축전 아침이 순조선만 이 전자제품 테레비 이 상품입니다. 은하수, 보통강, 아리랑 이 스마트폰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해도 이름이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뭐 갤럭시 무슨 영어 이름만 안 써도 북쪽에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과자 종류도 아마 우리 혜태 우리 마트의 과자보다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가 보태지도 않고. 이 사탕, 젖사탕 해가지고 유제 그 우유 사탕도 무슨 딸기만 무슨 맛 해가지고 한 10여 가지가 됐어요. 젖사탕 종류만. 보세요, 저 무슨 강정 뭐 해가지고 참. 저도 백화점에서 가끔 제가 이제 부진하고 출출하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호텔방에서 혼자 있으니까 저 과자 부시래기 먹고 뭐 장마당 장마당이 시장입니다. 시장. 통일시장은 갑니다 제가. 취재를 못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 걸 취재하고 또 시장 경쟁을 되는데 자본주의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예 취재를 못하게 합니다. 아직은. 평양의 시장이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통일시장, 개성시장. 저도 갑니다 가서.
외국인 또 가는 저 시장도 있고 많이 있어요. 외국인 전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통일시장 앞에는. 저도 가서 삽니다. 군고구마 사 먹고 군밥도 사 먹고 아주 맛있어요. 그냥 뭐 생선 뭐 그냥 것도 싱싱한 것도 많고요. 뭐 제가 요리해 먹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가서 군밥 사 먹고 땅콩 사 먹고 하는데 이런 이제 백화점에 이 과장 코너. 이 계산대입니다. 계산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맛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내 재밌게 보는 거야. 근데 저 나이 들면은 저놈 또 남조선 기자 또 우리 뭘 찍나 또 이렇게 눈매 보세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저 뒤에 젊은 친구들도 보고 뭐 이렇게 한번 일상을 보세요. 이게 바로 2019년 6월 어느 날의 이 평양의 백화점의 모습입니다. 요즘도 크게 마스크는 썼겠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계산대입니다. 계산대. 이 물건 나가는 거 보세요. 이 바코드로 다 찍습니다. 이거 바코드로. 이 계산대 나오면 엔터 누르면 드르륵 해가지고 얼마 따면 제가 그렇게 사니까 뭐 담배 사고 술 사고 뭐 기념품 살 때 쭉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4층에 가면은 푸드코트가 있죠. 우리도 백화점의 4층에. 저 끝에서 이제 표를 뗀다고 그러죠. 표 떼면 여기서 즉석식으로 이거 뭐 탕수육 같은지 뭐 야채볶음인지 즉석요리 번호 이걸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가져가서 의자에 앉아서 먹고 걷어내는 건 이제 그 직원 종업원들이 하죠. 보죠. 이거 보세요. 다 잘 쓰는 거예요. 저기 조선 요리, 아시아 요리, 유럽 요리 나라별로 쭉 해가지고 저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떡거리지 먹는 거예요. 음료수하고. 이거 전부 맥주잔입니다. 가스 맥주 해가지고 생맥주, 조선 대동강 맥주. 맥주를 음료수라고 그래요. 이분들 다 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쟁반 국수 먹는 거, 냉면 먹고. 이것도 멋진다 이렇게 보는 루틴이. 이게 푸드코트, 이 식당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가서 먹죠, 낮에. 마찬가지야, 이 형들들 다 이렇게 자주. 전부 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죠. 내 얼굴 찍지 마세요. 요것도 뭐 꽤 시간이 가는데 중2의 여중 초급중학교 2학년짜리들한테 제가 아주 곤혹스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중2병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뭐 얘네들이 아주 저 잡아먹을 듯이 보잖아요. 얘네들도 휴대폰입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미래과학자로 지나가는데 제가 저는 이제 보면 사진 먼저 찍습니다, 일단. 얘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사진 자기 허락 없이 찍었냐고 사진 삭제해달라고. 제 안내원이 아주 유세를 떨죠. 선생님 보십시오. 얘는 애들이라고 그렇지 선생님 혼자 다니면 이래서 아주 어른들 만나면 카메라 뺏고 아주 큰 봉변 나갑니다. 선생님. 응? 선생님 어디 보는 남조선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자기네 사람들이 아니고 남조선 기자가 또 우리 찍어서 아주 또 슬픈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눈에 띄는 외국인 그냥 이 얼굴이 검거나 얼굴이 시거나 이런 아주 그 외국인이었다면 오히려 얘네들이 사진 찍으면 헬로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남쪽 기자니까 남쪽 기자는 하도 우리를 자기네를 왜곡하고 비틀고 비난하는 사진만 찍어서 보도를 하니까 아주 질색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슬픈. 우리 애들이 좀 결은 다르지만 북한 거 음식 맛대가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 기자 왜곡하는 것, 요거. 요렇게 잡아먹을 듯이 아주 이 보는 요 눈매를 해서 제가 찍어서 제 책에도 썼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곳은 이제 만수대 언덕의 평양의 이 아주 대표적인 이곳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는 아주 저기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곳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관광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00곳으로 추린다면 여기가 들어갑니다. 이곳이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모신 곳이라는 아주 긴 그 고유명사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이 만수대 언덕의 이 모습. 여기는 사람이 상당히 크고 어쨌든 이런데 이런 것이 뭐 2만 개 있다고 여러분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2만 개. 제가 볼 때는 200개도 없습니다. 평양에 이 한 곳입니다. 하나. 그리고 제가 개성, 원산, 뭐 이런 신의 이런 데 보면 대도시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 두 양반이 있어가지고 소위 생일 4월 15일, 뭐 2월 이때 이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꽃다발을 치고 이게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구땅이 이런 데 가면 이제 이 모자이크, 소위 이 보석화라, 볼석자, 보석화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 요 조그만 타일, 모자이크 같이 한 그런 또 이 두 양반의 이 모자이크 영상이 있는 곳들이 좀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시 가면, 조그만 읍면으로 가면 이제 그런 정도죠. 읍면에 가서 조그맣게 동상 해나와야 또 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모자이크, 이런 보석화, 이런 벽화가 있는데, 이러한 이게 이제 왜 이걸 하냐고 하면, 그때 손석희 앵커 인터뷰에서 진 기자께서는 보면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러운 이 영상 사진인데 혹시 검열 받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북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일부 부탁 아닌 부탁을 받죠. 진 선생께서는 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일반 볼펜 취재 기자면 그냥 좀 까다롭진 않은데 사진이 우리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만 지켜주시면 진 선생님이 자유롭게 찍고 기자적 객관적 사실 보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적 이 보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곡하고 아주 그냥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본 그대로.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겠으면 첫 번째 부탁 아닌 부탁, 첫 번째 꼭 지켜져야 될 게 이러한 이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찍지 않길 바랍니다.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나오게 해달리 자르게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게 첫 번째.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훼손하면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찍기를 바랍니다.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찍어서 꼭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체제 찬양이 되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뭐 해달라는 이게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찍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네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구지구식간에 그냥 뭐 이 개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왜 북에서 이제 운동선수가 왔을 때인가요? 그 사람 왜 자기네 최고 지도자 현수막이 비를 맞는다고 차 세워가지고 막 끌고 내리고 비 맞는다고 우리 원수님. 그거 아마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서 한번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우리는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갈까지 찢어버리고 간첩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도 관계 없잖아요. 다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진을 좀 아주 신경을 써서 제대로 나오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빼버리든지. 이게 첫 번째부터 이거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예 안 내면 되는데. 두 번째 부탁 아닌 부탁, 이것도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건설 현장에 인민군대가 많습니다. 시간이 생략을 하는데요. 소위 이 노가다, 일용 장비, 군복 입고 군인들이 많이 그 일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 그 장면을 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군부대 군인들은 찍는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우리도. 예, 알았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자유롭게 찍고 뭐 이렇게 검열 안 하는데 누가 그걸 안 지키고, 기자로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제안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샘플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결혼식 와서 찍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또 결혼식 하면 모두가 다 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물어나서 여기가 이제 해서 우리 원수님께 결혼 인사드리면 이거 하는 것이죠. 강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이 양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10분 걸리거든요. 거의 지금 시간이 가는데 어디가 보이고 어디가 남자. 이제 끝났네. 그래서 언제 또 얘기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 강원도 어디 산골하고 북쪽이 어디 시골하고 찍어서 비교해보면 어디가 북인지 남인지 모를 거다. 마침 제가 지난 3월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둘레길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장 찍고 그리고 제가 북쪽에 시골에서 한 장 찍었습니다.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이냐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실었어요. 어디 같으세요, 선생님? 이게 어디 같으세요? 이게 북이죠? 제가 이제 좀 잘못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바로 그 덕흥리 고분이라고 있습니다. 사리원에 황해도 사리원에 외곽에 고구려 덕흥리 고분 가는 길에
고분이니까 이제 좀 위쪽이에요. 그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 논두렁길 비슷한 데에서 한 10분으로 올라가는 데에 한 모습이 있던 북쪽에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폐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찍었는데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거의 뭐 이제 9시가 되들어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을 몇 개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